류현진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6이닝을 소화하고 3실점을 했지만 아쉽게도 팀의 연승을 돕지 못했습니다. 류현진이 교체되었을 때 2대3으로 밀리고 있었고 이후에 2점을 더 실점하면서 최종 스코어 2대5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류현진은 패전투수, 토론토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리즈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류현진 경기 전날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1위 랜스 린을 상대하면서도 잘 버텨줬고 이후 8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수비에서 자멸하면서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번 류현진 경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론토가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비셋을 지명타자로 내보내는 강수를 뒀습니다. 감독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필 류현진이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비셋의 아쉬운 수비도 영향을 미쳤고 토론토 야수 수비는 이미 정평이나 있을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전원 우타자로 배치한 만큼 유격수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 생각한 듯 합니다. 몬토요 감독은 좀 더 안정적인 시미언을 유격수로 배치했고 이는 완벽 적중하며 시미언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내야를 견고하게 했더니 외야가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1회부터 일어났으니 참혹했죠. 류현진은 원정 경기인 만큼 1회 말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번 타자 타율도 좋고 발도 빠른 까다로운 타자 앤더슨을 상대로 범타로 처리를 했고 2번 타자 메르세데스를 상대하는데 류현진에게 공을 5개를 던지게 하더니 6구째에 정타를 맞췄지만 자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캐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구리엘 주니어가 타구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공을 놓치고 2루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구리엘 주니어는 아마도 경기를 다시 시청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카메라가 구리엘 주니어를 몇 번을 비췄는지 몰라요. 또 중계진은 토론토 수비를 몇 번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백민은 스프링어를 비춰주면서 구리엘을 비춰줬다는 거죠. 이놈의 1700억 타자가 오면 정말 달라지겠죠. 원아웃의 주자 2루였지만 그게 류현진에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3번 타자를 잘 처리하고 투아웃까지 잡았고 이제 카이클과의 투수전을 기대하려 했는데 류현진이 4번 타자 아브레유에게 한가운데로 공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죠. 160km도 아닌데 한가운데라니. 아브레유는 밀어치면서 2루타를 만들었고 순식간에 1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류현진은 5번 타자 옛동료 그랜다를 상대하면서 이번엔 2점 홈런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류현진의 공은 바깥쪽으로 정말 잘 던졌던 공이었는데 그랜달이 제대로 노려친 거죠. 경기 후 류현진은 이날 실점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구리엘의 수비 불안, 그랜달의 펜스 살짝 넘는 홈런이 아니라 4번 타자에게 한가운데로 공을 던진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류현진, 그것만으로도 에이스의 위용이 느껴지죠. 반대로 시카고에서는 황당하면서 카이클이 동료에게 인상을 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6회 초 토론토는 게레로가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삼진으로 물러난 후 그리치기 3루 쪽을 힘없는 내 땅볼을 쳤습니다. 시청하면서도 이닝이 종료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3루수가 여유롭게 공을 잡고 1루로 송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스트리밍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보니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게레로 주니어가 도루하듯 빨리 뛰었기 때문에 병살타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1루 아브레유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이게 뭐지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카이클이 인상을 쓰고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3루 몽카다가 착각을 하고 병살타를 노리지 않고 1루에만 던졌던 것입니다. 카이클은 이후에 폭투로 게레로 주니어가 3루까지 달리게 되었고 류현진 3실점 빌미가 된 구리엘 주니어가 살짝 만회를 하면서 1타점을 올렸습니다. 몽카다의 실수는 실책도 아니다 보니까 카이클의 자책점으로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죠. 만약 게레로가 2루에 있었던 상황에서 구리엘의 안타가 나왔다면 홈에서 어쩌면 아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수비가 전날에 이어서 또 무너지려나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클도 100개에 가까운 공을 던졌기 때문에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토론토의 득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어진 패닉이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류현진에게 선택받은 포수 애덤스가 비장한 표정과 강한 파울 타구까지는 좋았지만 멀리 가지 않은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면서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류현진의 1회에 그렇게 3실점, 토론토 타선은 카이클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삼진을 8개나 허용했고 5회 초에 기회가 오면서 추격의 1득점과 2사 주자 1-3루까지 만들었지만 비셋이 엄청난 배트 스피드를 보여주었지만 아쉽게 배트에 공이 맞질 않고 삼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6회에도 1득점만 하면서 류현진의 패배를 막지를 못했던 것이죠. 류현진은 비록 패배를 했지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 좌투수에게 매우 강하며 6할 때 승률을 자랑하는 팀을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카이클만큼 타자를 압도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투구 밸런스의 문제로 체인지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 중반에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류현진의 1회 투구를 볼 때는 솔직히 좀 겁이 났습니다. 휴스턴전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2회부터 6회까지 큰 위험 없이 100개 이하로 공을 던지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클리블랜드전에서도 그랬죠. 1회 실점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후 무실점을 기록했던 것. 류현진은 5개의 안타를 맞았고 그랜달에게 볼넷도 1개 허용하고 삼진을 3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이닝 3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은 0.1 정도 늘어나면서 3.34가 되었습니다. 카이클은 승리 투수가 되면서 6이닝 2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을 낮추며 4.14가 되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1회 3실점을 했어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그 이후 무실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게 그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엘 수비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내가 잡았어야 하는 공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더 나아지기 위해 매일 연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경기만 놓고 말한다면 그걸 잡았다면 다른 경기가 됐을 것이다. 실점으로 이어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류현진이 2경기 연속 수비의 문제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도 구리엘 주니어가 타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파울 라인을 향해 오른쪽으로 돌았지만 공은 좌중간으로 가고 있었다. 실수를 깨달은 구리엘 주니어는 급하게 왼쪽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다. 토론토는 경기 시청 때마다 아쉬운 것이 게리콜, 슈어저, 글라스노우 같은 강속구 투수들에게 점수를 잘 뽑아냈는데 오히려 그레인키, 카이클 같은 투수에게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레인키 토론토를 상대로 9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던 그레인키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이날 3이닝 4실점으로 강판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론토는 갈 길이 바쁜데도 패배하고 보스턴과 양키스는 승리하면서 게임차가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토론토는 보스턴과 양키스를 연이어 만납니다. 매우 중요한 일주일이 되겠죠. 토론토가 만약 일주일 동안 많은 승리를 한다면 알동은 더 혼전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류현진은 양키스전에 등판을 할 듯한데요. 그때 다시 서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류현진 파이팅! 그런데 현진아, 다음 경기에 완봉승해야 2점대 평균 자책점 된다. 아니요,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참고하라고. 빠이.